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 제가 4분기 주가가 오를 수 있다. 특히 그 중후반에 오른다. 뭐 중후반이라는 건 11월, 12월이겠죠. 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월 들어서 4분기 들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깊어졌고요. 혹시라도 전쟁이 이란까지 개입하면서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우려까지 현재 주가가 많이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전히 그 11월, 12월 주가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는 제가 보는 경제 변수에 비해서 지금 코스피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장기적으로는 명목 GDP 가지고 코스피를 평가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평가하면 거의 코스피가 20% 저평가됐고요. 그 다음에 월별로는 M2, 강의 통화,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현재의 주가 수준에 비교하면은 역시 코스피가 그런 두 경제 변수에 비해서 한 10에서 15%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기인데요. OECD 한국 선행지수가 2월을 저점으로 꾸준히 9월까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통계청의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10월에 수출이 11월 1일 날 발표되는데요.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4분기에는 수출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흑자도 95달러 안팎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11월, 12월 주가가 오를 수 있다. 기존의 견해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 오르고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 여러 가지 요인이지만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영향을 준 거죠. 문제는 앞으로인데요.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사실 이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세 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날 가능성. 이거는 과거 2005년 이후 10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었는데 짧게는 2일, 길게는 49일에 끝났었어요. 그 정도 끝나면은 이미 그 충격은 다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나리오는 장기적으로 갈 경우입니다. 장기적으로 가면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고 그럴 경우는 상당히 더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유가도 더 급등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더 어려운 사항은 이런 상황에서 또 이란까지 개입하면서 전쟁이 중동전쟁으로 확산되고요. 특히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72%가 올 1월에서 8월까지 보니까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게 호르무즈 해협을 거의 다 통과하고 있거든요. 만약 호르무즈 해협에 문제가 생긴다면 유가가 급등, 100달러, 일부에서는 150달러 간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極端적인 상황이라면은 세계 경제가 극심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지고 우리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 이란 하마스 전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는 아직 누구도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엔 등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최근 우리 코스피가 2300 근처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그거를 좀 많이 반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FOMC 위원이 될 수도 없습니다만은 저라면은 이번 금리 동결하고요. 동결하는 데 표를 던지고 그리고 빠르면 내년 1분기부터 금리를 내리자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3분기까지 미국 경제가 정말 좋죠. 지금 제가 지금 녹화하기 전 미국 3분기 GDP가 발표하기 전입니다만 잠시 후 미국 GDP가 발표가 되는데요. 블룸버그 컨센서스 4.1 GDP 나오고 보면 5%가 넘는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지나치게 좋죠. 그런데 아마 4분기 가면은
기저효과, 지난 3분기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4분기는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아마 많이 둔화되거나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미국 저축률이 낮아졌고요. 실질 가처분 소득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부담이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주택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모기지 금리가 2021년에 30년짜리 2.6%까지 떨어졌는데요. 지금 최근에 7.7%까지 올라갔거든요. 아마 이게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요. 소비 심리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4분기부터 경제 성장이 많이 둔화되거나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 5%까지 오르면서 금리 인상 효과를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다. 물론 미 파월 연준 의장 등 이런 분들은 아직도 물가가 높기 때문에 계속 좀 매파적 신호 이런 걸 보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은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나고 이제 내릴 시점이 시장 컨센서스는 내년 6월부터다 그러는데 그 시기가 내년 1분기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금리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미국 경제가 예를 들어 블룸버그 컨센서스 같은 데 보면 올해 2.1인데 내년에 0.9% 성장한다는 겁니다. 경제 성장이 낮아지면 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는 지금 거의 고점에 있다. 고점 무렵에 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를 확률보다는 이제 점진적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계 자산 구조를 보면요. 최근에 은행 예금 금리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은행으로 돈이 많이 몰렸어요. 지난 6월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 가계 금융 자산 중에서 예금 비중이 무려 46%, 물론 여기 현금도 포함되면 지나치게 높습니다. 채권 비중 3%, 그냥 주식 비중 22% 정도 되는데요. 저는 지금 저평가된 게 주식이고 채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저평가된 금융자산에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예금 비중 줄이고 채권이나 주식 비중을 서서히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